한설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40년간 5성급 호텔 주방을 지휘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은백색 짧은 머리를 정돈하고 주방으로 향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산 지 2년째.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의식을 반복했다. 냉장고에서 꺼낸 한우 채끝은 어젯밤부터 실온에 두었던 것이다.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키친타월로 수분을 제거하고 소금과 후추로 시즈닝을 했다. 프라이팬을 달구는 동안 버터를 한 스푼 떠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퍼지는 향. 이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만의 영역이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손님 오시는 거 아시죠? 며느리 윤미라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크림색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아침부터 완벽하게 화장을 한 상태였다. 몇 분이나 오시는데? 12명이요. 제 대학 동창들이랑 남편분들. 어머님 요리 실력 자랑 좀 하려고요. 설이는 칼로 허브를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메뉴는 정했니? 아,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전문가시잖아요. 미라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참, 그리고 오늘은 서빙만 해주시면 돼요. 손님들 앞에서 제가 주최자로 보여야 하니까. 설이의 손이 잠시 멈췄다. 서빙만? 네. 요리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코스별로 타이밍 맞춰 내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어머님 조리장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시죠?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설이는 달궈진 팬에 스테이크를 올렸다. 밀라드 반응이 일어나며 표면이 캐러멜라이징 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야 했다. 2분 30초. 뒤집는다. 다시 2분. 버터를 끼얹는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설이는 12인용 아뮤즈 부시부터 준비했다. 염장 연어 크로스티니, 푸아그라 파르페, 트러플 아란치니. 각각의 플레이팅에 마이크로어브를 얹고 발사믹 리덕션으로 점을 찍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라 언니, 진짜 대단해. 이런 파티를 집에서 하다니.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가능한 거죠. 5성급 호텔 조리장 출신이세요. 세상에, 그럼 매일 이런 요리를 드세요? 그럼요. 저희 집은 매일이 파인 다이닝이에요. 설이는 첫 번째 코스를 트레이에 담았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갔다. 아, 오셨네요. 여러분, 첫 번째 코스입니다. 손님들은 일제히 설이를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 어머, 정말 전문가시네요. 자세가 완전 호텔 직원 같아요. 한 여자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미라가 우아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머님은 정말 프로페셔널하세요. 집안일의 달인이시죠. 집안일의 달인. 설이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미라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손님들과 건배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코스. 랍스터 비스크. 세 번째 코스. 와규 카르파치오. 네 번째 코스. 송로버섯 리조또. 설이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묵묵히 접시를 나르고 치웠다. 손님들은 요리에 감탄하면서도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미라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 이야기를 이끌었다. 다음엔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어때요? 어머님이 터키 로스팅 정말 잘하시거든요. 메인 디쉬를 내오던 설이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 괜찮아? 좀 미안하지 않아? 괜찮아. 원래 이런 게 좋으신 분이야.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뭔가 하시는 게 낫잖아. 그리고 미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시어머니는 가족이라기보단 뭐랄까 집안의 소중한 자산. 그런 느낌이잖아. 설이는 빈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점점 더 심하게.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예약해둔 병원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아들 강진우가 물었다. 병원. 손떨림이 좀 심해져서 정밀 검사 좀 받으려고. 오늘요?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장님 집에 초대받았는데
어머니 요리 대접하기로 했잖아요. 예약을 일주일 전에 잡았단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에휴, 그럼 다음 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이번 거래 성사되면 사업 확장할 수 있다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미라가 2층에서 내려오며 거들었다. 어머님, 손 떨리는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신데 별일 아니시던데요. 오늘 저녁이 진짜 중요해요. 코스 요리 준비 좀 해주세요. 서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알았다. 병원은 다음에 갈게. 그래야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가 뭘 먹어요. 진우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저녁 서리는 8코스 디너를 준비했다. 트러플 향이 감도는 감자 수프, 캐비어를 얹은 굴 요리, 허브 크러스트 램참. 거래처 사장은 감탄했다. 진우 씨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다니. 매일 이런 걸 드시겠네요. 부럽습니다. 하하, 덕분에 외식은 거의 안 하게 됐죠.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서리는 주방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거래가 끝나고 손님이 돌아간 후 진우와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여보, 그 교회 부지 말이야. 이번 주에 매각 진행하자. 서리의 손이 멈췄다. 교회 부지. 그건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었다. 퇴직금으로 산 노후 대비용 자산. 어머님 동의는 받았어? 받을 거야. 어차피 어머니 명의로만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가족 공동 자산이잖아. 그 땅 팔면 사업 확장 자금 충분히 마련돼.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서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접시를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떠올렸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녀는 퇴직금의 절반을 내놓았다. 며느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합가했다. 그 대가가 서빙만 하세요였다. 시어머니는 가족이라기보단 집안의 소중한 자산. 서리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먼저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했다. 교회 부지의 현재 시세를 확인했다. 3년 전 구입가의 2배로 올라 있었다. 다음으로 강원도 평창의 매물을 검색했다. 숲속의 작은 한옥. 개조 가능한 구조. 가격은 적당했다. 서리는 메모를 시작했다. 해야 할 일. 1. 교회 부지명의 변경 방지 조치. 2. 개인 자산 전수조사 및 정리. 3. 평창 부동산 계약. 4. 이사 일정 확보 마이너스 아들 내외 해외여행 기간 활용. 새벽 4시까지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진우 내외는 유럽 여행을 떠났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 잘 다녀와라.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가 사라지자 서리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째 날, 은행에 가서 교회 부지 명의의 처분 제한 조치를 걸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매각할 수 없도록. 둘째 날, 부동산 중개인과 평창의 한옥을 보러 갔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공간이 있었고 실내는 주방을 확장하기에 적합한 구조였다. 계약하겠습니다. 셋째 날,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다. 그녀의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책 몇 권, 그리고 40년간 모은 요리 도구들. 넷째 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아들 명의로 된 것 중 제 자산으로 구입한 것들 전부 환수하고 싶습니다. 증빙 서류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서리는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다. 퇴직 후에도 그녀는 모든 금융 거래를 기록해왔다. 다섯째 날, 집을 청소했다. 구석구석 깨끗이. 마치 처음 이사 왔을 때처럼. 여섯째 날, 마지막 요리를 했다. 자신을 위한 요리. 제철 채소로 만든 샐러드, 올리브 오일에 구운 연어 레몬 타르트. 일곱째 날, 이사했다. 평창의 새벽 공기는 달랐다. 서리는 마당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다.
소나무 향, 흙냄새, 이슬 젖은 풀내음. 40년간 호텔 주방의 기름 냄새와 양파 향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것은 새로운 세계였다. 한옥의 주방을 개조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업소용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설치했다. 대형 냉장고 대신 작은 와인 쿨러를 들였다. 12인용 테이블 대신 단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원목 카운터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곳을 원 테이블 레스토랑이라고 불렀다. 하루에 단 한 팀,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 아직 오픈하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다. 어느 날 오후 서리는 텃밭에 허브를 심고 있었다. 바질, 로즈마리, 타임, 파슬리. 손끝에 흙이 묻었다. 손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 누구를 위해 요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15번째 전화. 받지 않았다. 진우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일주일 후였다. 집 앞에 택시가 멈췄다.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서리가 쓰던 안락의자, 그녀의 독서 등 요리책들이 모두 사라졌다. 어머니? 진우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서리의 방문을 열었다. 옷장도 화장대도 침대보도 모두 없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진우 미라에게. 나는 이제 이 집에 없다. 지난 2년간 너희는 나를 어머니가 아닌 집안일의 달인, 소중한 자산이라고 불렀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고용인이었고 내 존재 가치는 요리 실력으로만 측정되었다. 교회 부지는 4명이다. 처분 제한을 걸어두었으니 내 동의 없이는 절대 팔 수 없다. 그 외에 내 자산으로 구입한 물건들도 모두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법률 서류를 참고하라. 나는 이제 평창에서 산다. 주소는 알려주지 않겠다. 찾아오지 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지 말기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충고다. 마이너스 한설이. 진우는 편지를 쥔 채 주저앉았다.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법률 서류를 넘겼다. 여보, 이거 자산 환수 통지서야. 어머님이 사주신 거 전부 돌려받겠대.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사장님, 교회 부직원인데요. 명의자분이 처분 제한 조치를 걸으셔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연락 왔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한 달이 지났다. 진우는 평창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미라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님을 찾아야 해. 다시 모셔와야 해. 설득할 수 있을까? 해봐야지 어머니시잖아. 버스는 산길을 올랐다. 진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어머니의 거처를 찾았다. 평창 소나무 숲속의 한옥. 간판도 없는 곳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좁은 길을 걸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한옥이 보였다. 여기가. 진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서리가 서 있었다. 은백색 머리는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다.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어떻게 찾았니?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마루에 앉은 진우 내외는 주변을 둘러봤다.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큰 창으로 숲이 보였고 한쪽에는 정갈하게 정돈된 주방이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차 대신 물이나 드릴까? 서리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유리병에 담긴 얼음물을 꺼내 2개의 컵에 따랐다. 여기. 차가운 물만 담긴 컵. 미라는 컵을 받으며 당황한 표를 지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과는 받았다. 서리는 카운터에 기대어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그런데 용건이 뭐니? 진우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제대로 모신다는 게 뭐니?
어머니를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대하겠다는 거죠. 서리는 창문 너머 숲을 바라봤다. 진우야. 나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야. 무슨 말씀을? 나는 한설이야. 72년을 살아온 한 명의 인간.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그냥 나 자신. 서리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다. 40년간 나는 주방장이었어. 하루에 200인분 요리를 책임지며 살았지. 은퇴하고 너희 집에 갔을 때 나는 여생을 편히 보내고 싶었어. 가끔 손주들한테 요리해주고 책 읽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저희가 그렇게 못해드렸죠? 죄송해요. 미라야. 서리가 며느리를 봤다. 너는 나를 집안일의 달인이라고 불렀지.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자산이라고도 했고.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더 나쁜 거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른다는 뜻이니까. 서리는 자신의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이 집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열 거고 하루에 단 한 팀만 받을 거야. 내가 요리하고 싶을 때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내 도움 없이, 내 자산 없이, 스스로.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교회 부지는 평생 안 팔 거야. 내가 죽으면 그때 상속받든지 해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어머니, 서리는 마루 끝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이제 가라. 이곳은 너희가 올 곳이 아니야. 미라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서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서는 했어. 그런데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별개야. 나는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 그게 전부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현관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3개월 후, 서리의 원 테이블 레스토랑이 조용히 오픈했다. SNS도 하지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인 몇 명에게만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입소문이 났다. 평창 숲속에 전설의 조리장이 운영하는 한 자리짜리 레스토랑이 있다더라. 예약은 한 달치가 꽉 찼다. 첫 손님은 30대 여성이었다. 혼자 왔다. 어서 오세요. 서리는 그녀를 카운터로 안내했다. 오늘 코스는 제철 식재료로 구성했어요. 입맛에 안 맞는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다 좋아요. 셰프님을 믿고 왔어요. 서리는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갔다. 첫 번째 접시. 산나물 샐러드에 자몽 비네그레트. 두 번째 접시. 연어 미큐어에 딜크림. 세 번째 접시. 송이버섯 리조또. 손님은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번째 접시를 준비하며 서리는 창밖을 봤다. 소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 누군가를 위해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5번째 접시를 플레이팅하며 서리는 작게 웃었다. 이것이 진짜 나로 사는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설이라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셰프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서리는 손님의 눈을 봤다.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임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이죠. 그럼 셰프님은? 나는 고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서리는 마지막 디저트를 준비했다. 라벤더 파나코타에 꿀을 두른 단순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접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떠나고 서리는 홀로 마루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숲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서빙하지 않았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았다. 그저 한 서리로 온전히 존재할 뿐이었다.